전쟁 없이 어떻게 국가 비상사태네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게 출산율을 두고 말입니다. 인구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이야기하는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출산율에 숫자만 놓고 보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제 대한민국의 출산율 진짜로 국가 비상사태에 가깝습니다. 2024년 1분기를 보면 6만 명밖에 안 됩니다. 6만 명. 2023년 1분기에 6만 4천 명이에요. 4천 명이 또 줄었어요. 1년 새에 6.3%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누가 빨리 주나 이렇게 경쟁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게 한 달에 분기에 말입니다. 분기에 여러분 보세요. 한 달에 지금 분기가 3개월이잖아요. 한 달에 2만 명 태어나기 바쁘다는 이야기예요. 2만 명.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만 명이 안 태어난 달도 많지요. 2024년 4분기에 5만 7천 명. 그리고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를 보면 다 5만 명대예요. 진짜 심각하죠. 제가 봐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올라갔다가요. 최악의 상태, 개도국으로 다시 추락하는 그런 엄청난 불상사가 저는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갈라치기 때문에 이게 뭐 좌파가 저는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좌파들이 있어요. 거기하고 보수층하고는요 어르렁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사태가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국가 경제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국가 경제 될 대로 되라식인가요? 저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들거든요. 야당은 전혀 경제에 관심 없고 여당은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지만 그들도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말입니다. 말은 위기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당 의원들의 행동 거지를 보면 전혀예요. 긴박함은 전혀 없고요. 절박감도 없습니다. 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된 게 다예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여러분 지금 출산율 합계가 지금 2024년 1분기가 약간 올라갔긴 해요. 1분기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가면 이게 0.76이 아니라 0.68까지도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이 0.7이었거든요. 0.7이라는 것은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한 명이 한 명을 안 낳는다는 뜻이 1975년만 하더라도 4.53명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새 말입니다. 2018년에 0.98로 떨어졌습니다. 0.98로. 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가 가장 이념으로 굴곡진 정권이잖아요. 완전히 갈라치기해서 2016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애 낳아서 기를 맛이 날까요? 부모들까지도 말린다고 하죠. 부모들까지도. 야 하나만 낳아라. 뭐 둘 셋 낳아서 힘들게 왜 사냐.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 나라에 지금 출산율은 최악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조앤 윌리엄스 미국의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망했네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최악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악의 전망. 이 그래프를 보면 말입니다. 결국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혁신 TFT, 쉽게 말하면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 어떤 계기가 없으면요. 대한민국은 저성장으로 떨어지고요. 재정난에 빠져서 인구병에 걸려 대한민국 사회는 쪼그라든다.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문드러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영수 교수라고 말입니다. 나름대로는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인구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저출산 여기에 대한 대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좋았다 이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인구가 계속 받쳐줬기 때문에 성장을 거듭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지금 선진국 함정에 빠졌는데 여기에서 혁신을 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전 세계 1호 국가가 될 거다. 그렇게까지 아주 모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결국 인구가 감소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20년에는 3,363만 명이었거든요. 2030년에 가면 3,343만 명으로 10년 새에 320만 명이 감소한다고 해요. 여기에 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로봇을 도입하고 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한다고 하더라도요. 300만 명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까지도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반영을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감안을 해보니까 2041년에 가면 0.9% 1% 성장해서 빠지고요. 2050년대에는 0.8% 2060년대에는 0.7% 최악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경제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진짜로 최악으로 몰려간다는 것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지표가 나와서 언론에서 계속 실리고 또 전문가들마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는데 국회의원들은요. 귀에 뭔가 막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리나 봐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도대체 그들은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거지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을 여러분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겁니다. 이미 그때는 늦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이게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준비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준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모두 권력자들이 자기만 알거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신만 알고요. 장관이나 차관도 장관이나 차관만 알지. 여러분 어느 부서에서 여러분 개혁을 했다, 개선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장관이든 차관이든 복지부동 이러니 나라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상황이 앞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결국 저는요. 지금은 말입니다. 제 얘기를 허투루 듣는 분들도 많고 무슨 대한민국이 망하겠어. 나라는 계속 발전해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써진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